60 민주항쟁은 1987년에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6월에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뭔지,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종기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자 민주공원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뭐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부산시로부터 민주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주운동 기념단체입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4대 민주운동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6월 민주항쟁입니다. 네. 저희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4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후속 세대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부마민주항쟁 10주년인 1989년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60 민주항쟁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시다시피 6월 민주항쟁은 36년 전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로부터 전두환까지 이어진 군부 독재를 최초로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킨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을 피로 짓밟고 권력을 쟁취한 전두환은 박정희가 유신 시절 만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변형시켜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지요.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네. 그것이 다시는 전두환의 제5공화국입니다. 네네. 그런데 1985년 2월 12일 야당 지도자 김대중, 김명삼이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거세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열기에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이 국민을 타개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강화시키고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거행된 전국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줄여서 애학투련이라고 하죠. 예, 예. 이 애학투련이 대표적 사건이었죠. 이러한 탄압의 과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지게 되죠. 네네. 이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를 규탄하는 반독재 민주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부산에서도 이 박종철 열사 고문 은폐 조작 규탄 대회가 2월부터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전두환 정권은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껴 같은 해 4월 13일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현행 간선제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호언 조치를 발표하지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5월 27일 문익환 목사가 의장을 맡은 민주통일 민주운동연합 등 제야 세력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각 사회 운동 세력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과 광범위하게 연계하여 이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이하 국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본을 결성합니다. 이 국본은 건국 이후 최대의 반독재 민주화 연합 전선이었고, 이 국본은 결성 당일 4.13 호언 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 정치 선언을 발표하지요. 그래서 1987년 6월 10일 이 국본 주체로 성공회 서울 주교자 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언 철폐 국민대회가 열렸고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화 열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60 민주항쟁을 뭐 기록하고 또 의미를 다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이게 이제 60 민주항쟁을 촉발시킨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박종철 열사는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네. 전두환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 공안 정국을 강화시키고 그 한 방편으로 학생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말씀드린 건국대 애학투론 사건이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그 과정에서 1987년 1월 13일 자정경에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정동 분실로 인행되어 갑니다. 예. 당시 그 인행되었던 명목은 선배 박종훈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었는데 박종철 학생은 순순히 답을 하지 않았죠. 이에 경찰은 폭행, 전기고문, 물고문을 가했고 박종철 군은 다음 날 1월 14일 사망합니다. 그 다음 날 한양대 병원에서 부검이 실시되는데 부검이 황적준 박사는 군부와 경찰의 협박과 회유를 물리치고 보고서를 작성해내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1월 15일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이단 기사를 내면서 석간의 단신으로 보도됩니다. 네네. 이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개최되면서 전국적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죠. 부산에서도 박종철 열사 고문 은폐 조작 규탄 대회가 6월부터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예. 아유,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또 보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개가 되고 나서 60민주항쟁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요 선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언급했듯이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이어지고 그런데 이 6월 항쟁이 이어지는 그날 시작된 그날 서울에서는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됩니다. 네네. 그런데 6월 15일 서울의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끝이 나자 6월 항쟁의 열기가 급히 식어갑니다. 바로 이때부터 부산에서는 더욱 격렬한 항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6월 18일 정점에 도달한 시위 행렬이 서면에서부터 국제시장, 광복동 거리까지를 다 메울 정도였죠. 6월 18일은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태춘 열사가 최루탄으로 인해 좌천동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결국 24일 사망합니다. 네네. 예, 이에 이 신부님, 수녀,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또 거리에 나섰고 또 노동자들도 대거 합류해서 항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하여 이렇게 다시 부산에서 불붙은 항쟁이 광주로 대전으로 나아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6월 26일에 항쟁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드디어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6월 항쟁은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꼭 새겨야 될 날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할애해서 좀 들었습니다만 좀 더 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한 번쯤 전달하고 그날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은 6월 항쟁뿐 아니라 4.19 혁명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죠. 네네.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서 실제로 유신 독재를 종식시킨 도시, 그리고 6월 항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서 전두환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이른바 민주성지, 민주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갈등이 치솟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산 시민들께서 그리고 학생들도 힘들고 바쁜 일상에서도 민주성도 부산 시민으로서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가하는 주름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기 부산시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상임 이사시자 민주공원 관장이었습니다.